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언제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늦춘다면요, 나중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해당 그 증여재산가액이 나중에 올라가서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이 되기도 하지만요.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늦추면 안 된다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세금 폭탄 맞거나 아니면 재산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갖고 또 다른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면요, 오히려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로 패가망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적격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겠죠. 컨설팅을 받는데요, 자기 그 컨설팅 유료 컨설팅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왜 걱정하죠? 자기가 더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소탐대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방송을 하면서요, 까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면 곤란하다는 뜻에서 까투리 사례를 들었습니다. 잠깐 리뷰해 보면요, 사냥꾼이 까투리한테 다가오면요, 까투리는 덤불 속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눈에 사냥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냥꾼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도 안 되죠.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엉덩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간 뱁새라고 하는 뱁새 못지않게 까투리도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죠. 퀴즈를 냈습니다. 사냥꾼이 장기와 까투리 한 쌍 두 마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총을 쏘면은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한 마리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기하고 까투리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사냥꾼은 까투리를 먼저 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장기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 그런데 장기를 먼저 맞추잖아요. 그러면 까투리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는 도망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컷이 죽었을 때 암컷은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까투리를 쏘게 된다면, 암컷을 쏘게 된다면요, 장기는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까투리, 죽은 까투리 옆에서 서성이게 되겠죠. 그때 사냥꾼은 장기를 쏘면 절대로 두 마리를 놓치지 않고 두 마리 전부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놀랍게도 인간은 모성애가 여성이 많은데요, 그 짐승은 그 뭐라고 할까, 모성애는 아니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컷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고 그 다음에 노련한 사냥꾼은 절대 장기부터 맞추지 않습니다. 까투리부터 맞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포인트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까투리처럼 그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노련한 사냥꾼처럼 어떤 것을,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할 것인지 순서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 어느 것을 먼저 잡아야 될지, 어느 것을 먼저 증여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증여라고 해서 제가 콘스탄트 김의 3종 세트 있습니다. 증여 3종 세트,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 콘스탄트 김의 수렴 청정 증여,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이고요, 재산권은 끝까지 행사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나 아니면 뭐 뒷방들근이 신세로 전락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현명한 증여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이 됩니다. 일본어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일본 나라 뭐 1년에 800만 명이 가는데요, 하지 마리 마시오라고 합니다. 자, 증여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 시기를 늦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이죠. 그 다음에 엄발에 오줌 넣기 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언젠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10억이 나간다,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저한다면 10년 뒤에
30억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증여를 연기한다는 것, 늦춘다는 것은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정말로 상속세 절세에는 독버섯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늦추면 늦출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자산 가치 평가 방법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과세 당국한테 유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한테는 악화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산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여 상속에는 국민들, 소비자들,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 평가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정가액을 평가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시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시골에 있는 뭐 임야 같은 거 매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 잘 된다 하더라도 빌라나 아니면은 그 연립주택이나 아니면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또 일반 부동산, 빌딩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매매가 빈번하진 않고 또 똑같은 것이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이라고 해서 시가평가를 대신하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시지가라고 해서 땅의 공시지가죠.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그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고 해서요. 건축물의 단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죠. 이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가 대비해서 보통 60에서 80% 선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증여 시에 굉장히 그 절세할 수가 있죠. 가액이 낮으니까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심한 데는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도 있습니다. 가령 저 시골에 뭐 전남 하순에 뭐 임야다. 그런데 뭐 공시가가 뭐 평당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뭐 몇백 원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누가 몇백 원에 판매합니까? 당연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대비해서 정말로 5%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속증여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보충적 방법을 평가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여 년 전에는요, 아파트도 그 시가가 아닌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가격으로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시가를요 6억 원에 증여하고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시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시가 평가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는 놀랍게도 꼬마 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 시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은요, 그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고요.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물 단가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요, 나대지에 대해서는 투기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대지라는 게 뭡니까? 건축물이 없는 일반 잡정지나 기타 등등 그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그 투기에 온상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양도세도 10%더 가산하고요 중과하고 그 다음에 증여했을 때 상속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가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5층 내외의 좀 낮은 층을 말하는 것이고요. 낮은 빌딩이죠. 그 다음에 시가가 뭐 100억 원 내외에 좀 낮은 거다. 비거주 꼬마 빌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꼬마 빌딩에 대해서 이연령 비연령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꼬마 빌딩이냐? 7층 8층도 가능하고요. 거주인 경우에도 당연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벌써 2020년도 5년째쯤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꼬마 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경우
증여 상속세는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준 시가가 뭐 다 낡아서 10억밖에 안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도 뭐 굉장히 쌉니다. 50억 원, 총 60억 원인데 시가 평가를 2020년도에 하니까 150억 원이 됐습니다. 무려 2배 이상이 됐죠. 거의 3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증여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시가 평가로 기본적으로 9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속세율 50%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앉은 자리에서 45억 원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시가보다는 시가가 더 많이 상승하겠죠. 앞으로 똑같이 상승하더라도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는 당연히 시가평가에 따른 상속세 폭탄은 정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빌딩 부동산은요, 취득세율도 시가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억 원 급등이니까 4%, 증여세 4%거든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이 갑자기 뜬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세금 폭탄의 지옥 속에 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또 엄청나게 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 취득세는 물론이고 당연히 증여세도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에 대한 증여를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연금보험 가입했는데 가입한 지 5년, 7년밖에 안 됐는데 손해가 난답니다. 해지하면. 해지하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해지 안 하면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손실 난 거예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3천만 원, 5천만 원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판단은 뭐냐면요. 지금 그 원금 대비 해지하면 70%, 50%밖에 안 되는데 원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해지해서 환급금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돈들 있죠. 5년, 10년 뒤에 원금 도달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해지해서 5년, 10년 동안 낼 돈까지 합쳐서 투자한다면 원금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90여 편의 멤버십 회원들, 골드 회원들한테만 그 이상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거기서 배우셔갖고 뭐 12,000원이 아니라 12억, 120억, 1200억 절세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콘스탄트 김의 저서입니다.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이니까 8,500원 딸랑합니다. 신청해 보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대지 같은 경우 감정평가, 시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그동안 평가했을 때 대비해서 시가는 무려 3, 400가량 더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공시지가가 5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25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지인데요. 집을 지을 수 있고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쌉니다. 5억 원입니다. 하지만은 이거 막 입도 선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눈독을 들이죠. 시가 25억 원입니다. 5배나 뛰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앉은 자리에서 1년 만에 바로 감정평가로 바뀌면서 증여세 상속세는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평가로 20억 원이 더 증가했잖아요. 지금 당장 증가한 겁니다. 상속세를 50% 적용 시 10억 원이 급등했습니다. 취득세율도 증여한다면 20억 원 급등으로 8천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8천만 원이 급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사망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뒤에는 더 큰 폭탄이 예견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대해서 증여하더라도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대한 증여를 주저주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는요, 증여세 폭탄 맞고 또한 나중에 양도세 폭탄도 맞으니까 양도세 중과 10%더 때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2025년도에 고가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10억 원 초과주택, 고가주택이라든가 10억 원은 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과세당국에서는 언제든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아니라
바로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시가 평가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그 증여세 상속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25년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부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망을 해보면 이제는 전 부동산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시가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엄청난 상속세 부담,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솔루션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유료 컨설팅 피를 내고요. 그보다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둔다면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금하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아니면 뭐 법인세까지도요. 기타 등등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보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방법도 또 투자했을 때 또 세금 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과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 고민 많거든요.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그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을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컨설팅, VIP 컨설팅 3,4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GP 플랜하고 컨설팅을 동시에 병행한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고 특히 3대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의 미래 가치로 절세할 수가 있죠. 3대가 아니라 30대, 3000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갖고 현명한 판단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할아버지 세대에서 상속세였고 아버지 세대에서 상속세였고 어머니 세대에서 상속세였고 손자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상속세 없게끔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NGP 플랜 실행해야 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인데요. 증여 상속세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 증여 상속세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이나 손자녀나 증손자녀는요 세금 폭탄에 노출되겠죠.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 컨설팅 NGP 플랜에 한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법인 설립부터 법인 운영 전반, 포트폴리오 지원 구성, 그 다음에 각종 뭐 마크로에 대한 예견 및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각종 세금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저희 전문가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여러분들 앉아서 편안하게 100년, 1000년, 3000년 동안 세금 절세하고 투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